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찾아왔습니다. 박태준의 크라우드 펀딩과 R&D라는 주제의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맨날 하는 얘기지만 제 강의 들으신 분들이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크라우드 펀딩 누가 해요? 라고 물어보는 분 계시고 그거 참 좋은데 제가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라는 얘기를 하셔갖고 오늘은 제가 지금 컨설팅하고 있는 업체 중에 두 군데가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 그러면 크라우드 펀딩이 뭔지부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적절하게 제 업체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단 크라우드 펀딩이 뭔지 다 아시죠? 네. 오늘 강의 목표는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업체를 통해서 업체 로드맵을 그려줄 때 크라우드 펀딩의 장점을 설명하고 크라우드 펀딩을 적절하게 로드맵에 넣을 수 있도록 알려주시고 그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게 목표입니다. 네. 기업은요, 자금이 있어야 돌아갑니다. 그죠? 자금이 없으면 사망하는 거고, 자금이 없으면 영업도 못하고, 물건 생산도 못하죠. 서비스도 당연히 못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금 조달을 도와주고 있는 기업 아닌 지도사라고 하는 정치적 컨설팅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기업들이 필요한 자금에는요, 이제 그 돈을 많이 벌어서 쓰는 내부 자금, 외부에서 조달하는 외부 자금이 있는데, 외부 자금에는 우리가 하고 있는 정책금융이나 은행에서 빌려주는 그 간접금융이 있고요. 직접금융이라고 해서 주식을 발행하거나 채권을 발행해서 하는 직접금융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코스닥을 상장하거나 이제 코스피 상장하고 있는 상장한 기업들은 주식을 발행하거나 회사채 발행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일반 법인들은 쉽지 않아요. 상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주식을 발행한다고 돈을 투자하는 사람도 없을 거고 채권을 발행한다고 해서 채권을 인수해 주는 분도 안 계십니다. 그런데 크라우드 펀딩을 이용하시면 이 직접 금융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금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크라우드 펀딩이란 뭐냐면 말 그대로 크라우드, 대중으로부터 소액을 모아서 기업에서 자금을 활용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대중이 자금을 모으는 게 펀딩이죠. 대중은 크라우드고 대중이 소액을 모아서 기업에게 돈을 주는 건데 창업 초기 기업, 네. 3년 이내 기업이나 7년 이내 기업한테 자금을 대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대중들한테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걸 알려야 하는 그런 일을 해야 하고 그들로부터 돈을 공평하게 모으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줄 수 있는 연결해주는 무언가가 있어요. 연결해주는 플랫폼이 있어야 하고요. 그거를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제가 주로 강의하는 내용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인 와디즈라는 회사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중으로부터 돈을 모아서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일단은 이제 제가 대중한테 돈을 모아서 그 대가를 돈을 주는 방법이 있고요. 제품을 주는 방식이 있고 만족도를 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수익형으로는 기부형, 만족을 주는 기부형과 제품을 주는 보상형, 그리고 수익형에는 대출 이자를 주는 대출형, 그리고 지분을 주는 지분 투자형 이렇게 네 가지의 종류로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하고 있고요. 각각에 따라 이제 할 수 있는 방식이 좀 달라요. 하나씩 예를 들어 볼게요. 요즘 그 세월호 사건을 다시 재수사하고 있어 난리가 났죠. 세월호 사건 때 아이들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던 김동수 씨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세월호에 또 이제 세월호에 의해서 물에 빠진 아이들 구하려고 열심히 했지만 그로 인해서 후유 장애를 입었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싶었는데 정부에선 보상해주지 않으니 국민들이 이분을 도와주자. 그래서 십시일반 돈을 모았어요. 그래서 돈을 모아서 이분에게 병원비를 기부금으로 전달했습니다. 이게 바로 기부형 크라우드 펀딩. 대중으로부터 10,000원씩, 10만 원씩 모아가지고
약 877만 원의 돈을 모아서 준 겁니다. 쓰라고.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어떤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할 수 있는 사건에게 돈을 모아서 주는 방식이 기부형이죠. 연말 연시가 되면 이런 거 많이 나오죠. 이 기부형이 크라우드 펀딩의 첫 번째 종류고요. 보통은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보상형을 많이 하죠. 보상형은 뭐냐면 펀딩에 참여한 이제 투자자, 서포터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컨설팅하는 업체가 있는데 한옥이에요, 한옥. 한옥을 짓는데 한옥에다가 이제 펀딩을 하면 한옥 체험권을 줍니다. 한옥 호텔을 줄 테니 거기에 체험권을 미리 펀딩해서 구입하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요. 제가 지금 컨설팅하는 업체가 하나 있는데 일반 개인입니다. 개인. 업체는 개인이죠. 개인인데 우리 영양바라고 하죠. 영양바. 그 에너지바 같은 거 있죠. 에너지바 같은 거 국물 만든 에너지바를 집에서 만들어서 혼자 드시다가 그게 뭐야? 라고 물어봐서 주변에 나눠줬대요. 나눠줬더니 이거 맛있네. 이거 한번 만들어봐. 라고 했는데 식품을 만드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공장도 있어야 하고 제조하기엔 재료도 사야 하고 재료비도 들어가고 포장비도 들어가고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돈이 없으니 만들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분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물건을 만들어 보십시오라고 했더니 어떻게 하면 되냐고 해서 샘플을 하나 만드시고 그 샘플을 갖고 크라우드 펀딩 공모를 하는 거죠. 지금 나중에 정식으로 제품이 나오면 하나당 3만 원인데 지금 사시면 2만 원에 줄 테니 미리 구매하십시오. 그래서 그리고 구매가 완료가 되면 펀딩이 완료가 되면 2달 뒤에 제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펀딩을 시작합니다. 지금 다음 달에 펀딩이 시작될 예정이고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이 3D 전동 칫솔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도 있지만 제작비, 생산비가 부족한 경우 미리 펀딩을 통해서 지금 펀딩하시면 싸게 될 테니 싸게 예약하시고 2달 뒤나 석 달 뒤에 좋은 제품을 싸게 받아보세요 라고 하는 게 바로 리워드 펀딩이고요. 이렇게 진행을 해가지고 돈을 모읍니다. 이 지금 3D 전동 칫솔 같은 경우는 미리 펀딩하신 분이 74,000원 주고 칫솔 한 세트 살 수 있는데 이렇게 펀딩하신 분들이 성공한 게 12,000%, 12,269%, 12,270% 정도가 성공했죠. 그래서 1억 2천의 돈을 모았어요. 1억 2,200만 원 정도의 돈을 모아서 이분한테 물건을 보내기 위해서 이 돈을 받은 걸 미리 받았으니까 이 돈을 갖고 생산을 해서 보냈겠죠. 당연히 이득은 남았을 거고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제품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 생산비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리워드, 보상형 펀딩을 하시면 됩니다. 보상형 펀딩, 리워드 펀딩은요. 법인이 아니라 상관없고요. 개인 사업자도 가능하고 심지어 개인도 가능합니다. 개인도. 최근에 어떤 분들이 생기냐면 아이디어만 가지고 리워드 펀딩을 통해서 물건을 만들어 파시는 분이 생겼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아는 디자이너는 디자인을 입힌 다이어리를 만들어 팔았어요. 다이어리 하나 사가지고 껍데기를 디자인했죠. 디자인해서 샘플 하나 만들고 이런 걸 만들어 드릴게요. 원하시는 국가별 해서 넣어서 만들 테니 펀딩할 때 나는 어느 나라 국기를 넣어서 만들어주세요. 어느 나라 어떤 디자인 넣어서 만들어주세요. 선택하시면 펀딩 완료되면 그 디자인이 입혀진 다이어리가 보내지는 거죠. 근데 이 친구가 디자이너인데 펀딩 목표 금액은 100만 원인가 200만 원이 했는데 목표 달성을 500% 정도 달성을 해가지고 한 2천만 원 정도의 돈을 모아서 제품 만들어 팔았고요. 지금은 이제 양산을 할 수 있는 그 시스템 갖춰서 쿠팡 같은 데 입점해서 물건을 팔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생산비가 없을 경우에 리워드형 펀딩을 통해서 제품을 만드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수익형은 대출형이 있다고 했죠? 사실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돈이 필요하신 개인이나 개인 사업자들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모아진 돈을 갖고 대출을 받는 겁니다. 일종의 사채죠.
이 화면은 랜딧이라는 회사인데요. 랜딧이라는 회사는 그 소액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모아서 대출을 해줍니다. 어떤 누구한테 개인이나 개인 사업자에게 대출해주고 이자를 받겠죠. 이자를 받아서 그 펀딩에 참여한 투자자들에게 이자를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대출 이자와 투자자에게 나눠줄 이자와 플랫폼 사용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자가 적진 않아요. 그렇지만 은행권이나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사람들, 그런 분들은 이걸 통해서 대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흔히들 P2P 대출이라고 합니다. P2P 대출이라고 해서 이제 좀 이따 7, 8, 뭐 A% 뭐 이런 회사들이 크라우드 펀딩에 돈을 모아서 그 돈을 시드머니에서 대부업을 진행하고 있죠. 최근에는 이것도 이제 이제 사금융회가 되고 이자가 이제 제한이 되다 보니 좀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로 할 이제 수익형의 주식형과 채권형이 있습니다. 채권형이라는 거는 회사가 회사채를 발행하면 그 회사채에 투자를 하는 거죠. 회사채를 발행한다는 얘기는 돈을 빌려준다는 얘기인데 빌려준 사람에게 나중에 이자를 주거나 하겠죠. 주로 어떤 곳들이 많이 하냐면 화면에 있는 것처럼 강서 달서 맥주라고 하는 맥주 프랜차이즈가 있어요. 이 프랜차이즈가 맥주 유통망을 확대하겠다. 매장을 하나 더 내겠다는 얘기죠. 매장을 하나 더 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합니다라고 펀딩을 요청했죠. 그래서 지금 보면 2억 5천 정도의 돈을 모아서 매장을 오픈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투자한 사람한테 무엇을 줄 것이냐? 밑에 보면 증권 발행 조건이 있죠. 연리 12%, 원리 1%, 그러니까는 100만 원을 넣으면 연말에 12만 원 이자 돌려주는 거고, 만기가 3개월이니까 사실 연리 12%지만 만기 3개월이니까 3% 이자 받고 이제 투자하는 겁니다. 한 사람당 10만 원씩 투자할 수 있었고요. 이렇게 투자를 해서 10만 원씩 2억 5천이 모였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했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이자를 돌려받기 위해서 투자하는 방식을 채권형 펀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채권만 발행할 수 있느냐? 지분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주식 발행하는 거죠. 채권은 이자 주는 거고 주식을 발행하는 거는 주주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죠. 투자를 하면 주주로.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업체가 하나 있는데 200년이 넘은 집이죠. 영월에, 강원도 영월에 조견당이라고 하는 고택이 있습니다. 고택을 갖고 있는데 고택이 오래되다 보니 다 쓰러져 가고 있겠죠. 근데 고택 주인분께서 제 멘티 기업인데 이 고택을 리모델링해서 한옥 호텔을 만들어 보겠다. 그러니까 우리 뭐 하얏트나 힐튼 같이 아주 아주 엄청나게 큰 그런 호텔 만드는 게 아니고 한옥의 느낌을 그대로 살리는 고급 숙박시설을 만들겠다는 거죠. 펀딩을 진행을 할 건데요. 펀딩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주주로 이제 펀딩에 참여하는 사람이 주주가 되는 거죠. 그분들한테 지분을 줄 거고 그 지분을 갖고 이제 마치 한옥을 즐길 수 있도록 주주가 되는 그 형태로 되는 건데 그 사례가 이겁니다. 맥주 사례가 많은데요. 사실 좀 전에 제가 상담했던 업체도 맥주 거품기를 만드는 회사였어요. 요즘 이제 혼자 사는 사람이 늘다 보니 혼자 맥주 마시려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제 맥주 만드는 업체인데 우리 회사에 주주가 되어 주세요 라고 해서 돈을 모았는데 우리 회사 가치는 60억 정도 되는 회사고 한 주당 8,000원씩 해서 한 사람이 20만 원 정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모을 거고요. 근데 이거는 실패했어요. 지금 제가 화면 캡처할 당시에 7일이 남아있는데 3,400만 원밖에 못 모았죠. 주식이 모여지면 이 사람들이 주주가 되는 거고 나중에 배당을 받겠죠. 근데 상환 전화 우선주로 발행했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배당이 필요 없고 그냥 돌려주세요라고 하면 돌려주는 그런 주소로 발행한 거죠. 그러니까 채권 발행하기 어렵고 이렇게 상환전화 우선주로 발행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창업기업들은 이런 걸 많이 하죠. 반려동물 장례 도우미 서비스로 창업을 하겠습니다 했을 때 돈을 모집을 했습니다. 얼마를? 5천만 원을 모집했는데 5,300이 모였죠. 그래서 57명이 5천만 원을 투자해서 지분을 갖고 이 회사는
펀딩에 성공해서 5천만 원을 갖고 시드머니를 갖고 창업을 했겠죠. 뒤에서 나오겠지만 창업한 3년 이내의 법인이 크라우드 펀딩에서 5천만 원 투자 받으면 벤처기업도 되고요. 엔젤 매칭 펀드라고 해서 1.5배를 정부로부터 매칭 투자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나가고 있는 조견당이라는 회사도 이걸 하려고 하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A%라고 하는 대부업체입니다. 크라우드 펀딩에서 7억 원을 모았습니다. 7억 9천이 나왔는데 7억 원 이상이 7억까지 받았어요. 왜냐면 이때는 올해는 이제 한도가 늘어났지만 이 당시에는 한 업체가 1년 동안 최대 받을 수 있는 크라우드 펀딩 총액이 7억이었어요. 그래서 펀딩은 7억 9천이 됐지만 실제로 가져간 금액은 7억. 7억 9천 가져갔군요.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대출을 하고 있는 거죠. 시드머니로 해서 대출하고 이자를 받아서 투자자한테 이자를 배당해주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최근에 이제 프랜차이즈가 F&B라고 하죠. 요식업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매장을 늘릴 때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채권 발행을 많이 합니다. 여기는 이제 부산의 명물 마마된장이라는 음식점이고요. 여기가 종각에다가 매장 하나 오픈하려고 하는데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연리 10%로. 근데 1억 원 정도가 모집이 돼서 펀딩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1억 원을 가지고 종각에 나오는 걸 총각에다가 매장을 오픈하는 거를 도움을 받았겠죠. 네. 최근에 이제 문화 작품을 만들거나 문화 행사에도 크라우드 펀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슨 전시회 같은 것도 많이 하지만 제일 많이 하는 게 영화죠. 영화 제작비를 크라우드 펀딩에서 펀딩을 받아서 영화 제작했습니다. 첫 대표적인 사례가 판도라라는 영화인데요. 이게 차승원이 나왔네. 하여튼 그랬으나 영화는 실패했죠. 그러나 일단 펀딩했습니다. 원래 투자라는 게 100% 성공하는 건 아니니까요. 펀딩을 했지만 아마 이 펀딩 하신 분들은 개봉일날 연예인들 직접 보면서 VIP 시사에 초대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펀딩이 됐고 보통 영화들은 뭐 1000만 관객이 들면 이익을 더 나눠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옵션을 걸어서 펀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익 참가부 사채, 회사가 이익을 내면 그 이익을 같이 더 배당받을 수 있는 이익 참가부 사채로 회사채를 발행해서 영화를 제작했습니다. 이런 식으로들 많이 합니다. 이거는 리워드 펀딩 사례고요. 디자이너가 만든 캐리어입니다. 가방을 만드는데 이거는 리워드인데 이거는 일반 개인 사업자가 만든 건데 이거는 모집 금액이 15억이 됐죠. 이 당시에는 이제 리워드로는 가장 최고액을 기록한 회사입니다. 15억에 매출을 올렸는데 사실 너무 갑자기 주문을 많이 받아서 생산에 차질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크라우드 펀딩 할 때 생산을 잘할 수 있는지도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회사에서 다 검증합니다. 요즘 애견용품이나 애견 관련 회사들이 돈을 많이 벌고 관심 많이 받고 있는데요. 반려동물 전용 드라이어와 하우스를 하나로 만든 두이 드라이 하우스. 집안에 들어가면 말려주는 집이죠. 개집. 이것도 펀딩을 받은 건데 2천만원 성공했습니다. 2천만원 성공했고 얘는 리워드형입니다. 리워드. 물건을 미리 산 거죠.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누구나 샀겠죠. 1000명 정도가 펀딩에 참여해서 2천만원 모아서 물건을 팔았습니다. 그럼 이런 펀딩을 누가 할 수 있냐? 리워드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도 할 수 있고요. 개인 사업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을 발행하거나 주식을 발행하는 그 수익형 펀딩은, 투자형 펀딩은 법인만 했습니다. 법인. 아까 스타트업만 된다고 했죠. 창업한 7년 이내에 상장하지 않은 회사만 할 수 있습니다. 창업 7년 이내에 비상장 주식회사는 가능합니다. 물론 7년이 넘었어도 벤처 확인을 받았거나 이노비즈 확인을 받았거나 메인비즈나 사회적 기업이면 7년이 넘었어도 펀딩할 수 있습니다. 안 되는 업종도 있습니다. 금융업이나 보험업이나 부동산업이나 숙박업, 음식점, 무도장 이거는 안 되는데요. 그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옥체험업은 숙박업이 아닌가요? 거기는 왜 되냐면 상시 근로자가 20명이 넘거나 이게 공익 목적으로 사용되는 목적이면 진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부동산을 개발해서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 거야가 아니라 모든 이들이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을 오픈하겠어.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뭐 예전에 그 제주도에 가면 다자요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그 회사가 하는 게 뭐냐면 제주도의 빈집들을 갖다가 임대를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에어비앤비 같은 데 임대 주고 투자자들에게 임대 수익을 나눠주는 그런 회사인데 지금 펀딩을 3번인가를 성공해서 집을 3채인가 정도 리모델링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회사는 부동산이 안 되겠지만 공익형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까지는 크라우드 펀딩을 최대 모을 수 있는 돈이 1년에 최대 7억이었는데 올해부터는 크라우드 펀딩을 활성화시키려고 연간 최대 15억까지 투자 가능합니다. 15억까지 모을 수 있으니까 한 번에 15억을 모을 수도 있고 3억씩 5번을 모을 수도 있고 5억씩 3번을 모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크라우드 펀딩은 이제 약간 플랫폼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와디즈에서 진행하면서 크라우드에 진행한다거나 동시에 여러 군데 진행할 수 없고 크라우드 펀딩하고 있는데 벤처 캐피탈로 투자를 받는다거나 유사한 투자 계획을 할 수가 없습니다. 크라우드 펀딩 하는 동안은 그것만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어지겠죠. 그럼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R&D 컨설턴트잖아요. 그죠? R&D 컨설턴트라고 그러면 크라우드 펀딩과 R&D가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를 이제 알아야겠죠. 지금부터 이제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투자한 크라우드 펀딩을 받으면 R&D에서 더 많은 기회가 생겨요. 예를 들면 첫 번째 이겁니다.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 중에 크라우드 펀딩 연계형 기술 창업 지원 과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크라우드 펀딩에 성공한 업체가 창업성장 기술개발에 도전하면 그 이제 정부 출연금이 1억 5천이 아니라 최대 2억까지 가능합니다. 최대 2억까지. 크라우드 펀딩 성공 업체가 R&D 과제를 하시면 1억 5천이 2억까지로 가능하다는 거죠. 이제 밑에 있는 엔젤 매칭 투자라는 거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엔젤 매칭 펀드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엔젤 투자 매칭 펀드. 이건 뭐냐면 엔젤 투자자가 창업 초기 기업, 창업하는 3년 이내의 기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 정부가 매칭 투자를 해주는 건데 투자한 사람이 뭐 일반 투자자, 개발 엔젤 투자면 투자 금액의 1배수 이상, 전문 투자자면 2배수 이상, 크라우드 펀딩을 하게 되면 엔젤 1.5배수, 전문 엔젤 2.5배수 이내에서 매칭 펀드 주는 겁니다. 대출도 아니고 그냥 주는 돈이죠. 3년 이내의 기업이 펀딩을 받으면 심사를 통해서 매칭 투자 줍니다. 요거를 받고 싶어하는 분도 꽤 많이 있죠. 이거 최대 3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에서 1억 받고 1.5배 1억 5천 더 받으면 펀딩은 1억 받았지만 R&D를 매칭 투자로 1억 5천 또 받으니까 감지 않았는데 1억 5천 주는 이걸 왜 할까요? 정부는 엔젤 투자자가 활성화되길 바라고 크라우드 펀딩도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개인들이 막 투자에 많이 참여하기를 바라는 게 정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엔젤 투자 매칭 펀드라는 게 있고요. 이거를 바로 저희가 할 수 있죠. 저희 협회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지혜가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 와디즈하고 제휴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크라우드 펀딩을 성공한 업체들이 R&D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도와주겠다고 우리가 제휴를 한 거죠. 그러면 R&D만 도움이 되느냐? 저희가 하는 것 중에는 보증도 있죠. 크라우드 펀딩에서 이제 여기 보면 투자형 펀딩을 5천만 원 받았거나 리워딩 펀딩을 1,000만 원 이상 받으면 신보에서 보증료율을 우대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모든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이 다 되는 건 아니고 와디즈하고 신보하고 제휴가 된 거라서 와디즈에서 성공할 경우만 그렇습니다. 신보에서 보증서 받아서 대출받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크라우드 펀딩에서 이제 물건을 받으신 분, 이제 판매하셨거나 투자 받으신 업체들은 신보를 통해서 대출받을 때도 좀 더 우대를 받습니다라는 게 이제 기회 중에 하나고요. 대출도 직접 해주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중진공이라고 하죠. 중소벤처진흥공단. 예. 중진공에 가면 대출 상품 중에 신시장 진출 지원 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주로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해외로부터 수출 계약서 받으면
수주 계약서 금액의 일부, 80% 이내에서 기업당 20억까지, 만기 1년으로 대출해주는 상품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자금인데요. 그 자금 내역을 보면, 대출 한도당 한 기업당 연간 20억 원 이내에서, 시설자금 20억 원 이내고, 운전자금 5억 원 이내에서 대출해주는데, 어떤 분들 주냐면, 크라우드 펀딩으로 투자를 유치한 기업은 기업당 3억 원 이내에서 운전자금을 지원해줍니다. 어떻게? 중진국에서 직접 대출해주는 거죠. 대출받기 힘든 업체들이 있는데요. 크라우드 펀딩 성공하면 대출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을 하시는 분들 목표가 뭘까요? 상장하는 겁니다. 상장해서 이제 회장이 되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죠? 상장한다는 거는 우리 회사의 주식이 거래될 수 있게 만드는 거고, 거래시장에 등록을 하는 건데, 처음부터 코스닥에 갈 수는 없죠. 단계별로 이제 마이너리가 있고 메이저리가 있는 건데, 이제 그 기업 주식 거래시장에 약간 3부 리그 같은 것이 바로 KSM이라고 코리아 스타트업 마켓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에 성공하면 KSM에 등록이 됩니다. 물론 여긴 거래량은 적고 거래 금액도 적지만 거래가 된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가는 곳이 바로 코넥스입니다. 2부 리그 같은 거죠. 코넥스에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에 성공한 업체는 특례 상장을 할 수 있습니다. 코넥스 직상장 하는 거 되게 어렵거든요, 이게.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에 성공하면 여기 직상장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죠? 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좀 더 크면 코스닥 300까지 갈 수 있겠죠? 네. 실제로, 이제, 모헤니 게라지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제 마치 정주영 회장이 외국의 자동차를 뜯어다가 시발택시라는 자동차를 만든 것처럼 외국에 있는 SUV를 가져다가 뜯어서 재개조해서 수제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였어요. 사실 자동차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약간 욕을 많이 먹었지만 자동차 매니아들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나만의 유니크한 자동차를 얻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 회사에 투자를 했고, 이 회사가 작년에 크라우드 펀딩에서 3번을 성공했어요. 펀딩을 성공하면서 7억 원을 모집했죠. 작년에 7억이 최대였으니까 7억 원을 모집하고 올해는 추가 투자를 벤처 캐피탈로 받아서 지금 상장을 준비하고 한다는 기사를 얼마 전에 본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상장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 처음부터 투자자를 찾아가기보다는 크라우드 펀딩에서 시장의 반응을 얻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펀딩이 가능한지를 알아봤고 어떤 사람들이 할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지를 알아야겠죠. 사실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 올라오는 딜은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딜이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알리고 투자를 모으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단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쉽게 모을 수 있고 쉽게 알릴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게 크라우드 펀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려야 하는 거죠. 어떻게 알려야 하냐면 펀딩이 오픈되기 전에 미리 홍보를 해야 합니다. 미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아까 영양바를 만든 업체를 리워드 펀딩 할 거라고 했는데요. 목표 금액만큼 살 수 있는 사람들 미리 사전 섭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제 저녁에 저희가 미팅을 했습니다. 모여서 한 사람당 10개씩 한 100만원씩 살 수 있는 사람들을 100명만 미리 모아놓자. 한 달 안에. 오픈하자마자 1시간 이내에 100% 넘겨버리고 그 힘을 이어서 금액을 많이 받는 형태로 펀딩을 해보자. 그게 어제의 전략이었고요. 미리 이제 섭외를 하려면 누구를 모집할 것인지 타겟 리스트를 만드는 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크라우드 펀딩 회사에서도 예고편이 있습니다. 예고편. 갑자기 딱 사이트 딱 올라오면 그때부터 펀딩하는 건 너무 오래 걸리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미리 이제 크라우드 펀딩 회사의 이제 일종의 광고 기능이죠. 오픈 예정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다음 달부터 이것이 펀딩 올라올 겁니다. 미리 예고를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고를 올려주면 관심 있는 사람들 미리 이제 예약을 했다가 펀딩 올라오면 바로 이제 펀딩에 참여할 수 있는 형태의 기능을 갖고 있는 건데 이 오픈 예정이에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 펀딩에 성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고편을 잘 만드는, 그러니까 오픈 예정에 예고편 잘 만드는, 보통은 영상이죠. 영상을 잘 만들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미리 섭외를 하니까 어쨌든 우리는 바람을 잡아야 해요. 이게 이제 일반 군중을 대상으로 투자를 받는 거기 때문에 군중 심리를 이용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펀딩이 시작된 지 이틀 안에 35%를 달성해요. 최소.
그래야지 성공할 수 있다는 게 기본 룰입니다. 업계의 기본 룰이어서 모금 시작 3일 안에, 요즘은 모금 시작 3일 안에 100% 달성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실제 필요한 돈이 2천만 원이지만 목표 금액은 한 100만 원만 만든다거나 목표 금액 한 500만 원에서 빨리 성공시켜서 100% 넘겨서 성공 퍼센트 높이는 형태로 많이 하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결국은 이 모든 것을 크라우드 펀딩 회사가 해주는 게 아니고 업체가 직접 해야 하는 겁니다. 업체가 직접, 업체 대표님들이 직접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적인 크라우드 펀딩은 당신의 노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이해되시죠?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뭔지 내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정확히 모르겠어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페이지를 기억하고 계다가 저한테 전화 주시거나 저한테 카톡을 주시거나 저한테 메일을 주셔야 되고, 전문위원들 같은 경우는 저희 그룹에 쪽지를 주시면 언제든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34분) 2분 더 했어. 내 얼굴 안 나오잖아. 아직 안 나와서. 한 4시에 시작하면 돼. 4시 1분입니다. 근데 온라인 누가 있어요? 온라인은 오늘 아직 신청하신 분 없으세요? 아무도 없는 거네요, 그죠? 네. 혼자 뜯어가면 되는구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찾아왔습니다. 박태준의 크라우드 펀딩과 R&D라는 주제의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맨날 하는 얘기지만 제 강의 들으신 분들이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크라우드 펀딩 누가 해요? 라고 물어보는 분 계시고, 그거 참 좋은데 제가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라는 얘기를 하셔갖고, 오늘은 제가 지금 컨설팅하고 있는 업체 중에 두 군데가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 그러면 크라우드 펀딩이 뭔지부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적절하게 제 업체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단 크라우드 펀딩이 뭔지 다 아시죠? 네. 오늘 강의 목표는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업체를 통해서 업체 로드맵을 그려줄 때 크라우드 펀딩의 장점을 설명하고 크라우드 펀딩을 적절하게 로드맵에 넣을 수 있도록 알려주시고 그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게 목표입니다. 네. 기업은요, 자금이 있어야 돌아갑니다. 그죠? 자금이 없으면 사망하는 거고, 자금이 없으면 영업도 못하고 물건 생산도 못하죠. 서비스도 당연히 못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금 조달을 도와주고 있는 기업 아닌 지도사라고 하는 정치적인 컨설팅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기업들이 필요한 자금에는요, 이제 돈을 많이 벌어서 쓰는 내부 자금, 외부에서 조달하는 외부 자금이 있는데, 외부 자금에는 우리가 하고 있는 정책금융이나 은행에서 빌려주는 간접금융이 있고요. 직접금융이라고 해서 주식을 발행하거나 채권을 발행해서 하는 직접금융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코스닥을 상장하거나 이제 코스피 상장하고 있는 상장한 기업들은 주식을 발행하거나 회사채 발행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일반 법인들은 쉽지 않아요. 상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주식을 발행한다고 돈을 투자하는 사람도 없을 거고, 채권을 발행한다고 해서 채권을 인수해주는 분도 안 계십니다. 그런데 크라우드 펀딩을 이용하시면 이 직접 금융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금융을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 크라우드 펀딩이란 뭐냐면 말 그대로 크라우드, 대중으로부터 소액을 모아서 기업에서 자금을 활용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대중이 자금을 모으는 게 펀딩이죠. 대중은 크라우드고 대중이 소액을 모아서 기업에게 돈을 주는 건데 창업 초기 기업, 3년 이내 기업이나 7년 이내 기업한테 자금을 대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대중들한테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걸 알려야 하는 그런 일을 해야 하고 그들로부터 돈을 공평하게 모으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줄 수 있는 연결해주는 무언가가 있어요. 연결해주는 플랫폼이 있어야 하고요. 그거를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제가 주로 강의하는 내용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인 와디즈라는 회사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중으로부터 돈을 모아서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일단은 이제 제가 대중한테 돈을 모아서 그 대가를 돈으로 주는 방법이 있고요. 제품을 주는 방식이 있고 만족도를 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수익형으로는 기부형, 만족을 주는 기부형과 제품을 주는 보상형, 그리고 수익형에는 이자를 주는 대출형, 그리고 지분을 주는 지분 투자형, 이렇게 네 가지의 종류로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하고 있고요. 각각에 따라 이제 할 수 있는 방식이 좀 달라요. 하나씩 예를 들어 볼게요. 요즘 세월호 사건에 다시 재수사하고 있어서 난리가 났죠. 세월호 사건 때 아이들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던 김동수 씨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세월호에 세월호에 인해서 물에 빠진 아이들 구하려고 열심히 했지만 그로 인해서 후유 장애를 입었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싶었는데 정부에선 보상해주지 않으니 국민들이 이분을 도와주자. 그래서 십시일반 돈을 모았어요. 그래서 돈을 모아서 이분에게 병원비를 기부금으로 전달했습니다. 이게 바로 기부형 크라우드 펀딩. 대중으로부터 만원씩, 10만원씩 모아가지고 약 877만원의 돈을 모아서 준 겁니다. 쓰라고.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어떤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할 수 있는 사건에게 돈을 모아서 주는 방식이 기부형이죠. 연말 연시가 되면 이런 거 많이 나오죠. 이 기부형이 크라우드 펀딩의 첫 번째 종류고요. 보통은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보상형을 많이 하죠. 보상형은 뭐냐면 펀딩에 참여한 이제 투자자, 서포터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컨설팅하는 업체가 있는데 한옥이에요. 한옥을 짓는데 한옥에다가 이제 펀딩을 하면 한옥 체험권을 줍니다. 한옥 호텔을 줄 테니 거기에 체험권을 미리 펀딩해서 구입하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요. 제가 지금 컨설팅하는 업체가 하나 있는데 일반 개인입니다. 개인. 업체는 개인이죠. 개인인데 우리 영양바라고 하죠. 영양바. 에너지바 같은 거 있죠. 에너지바 같은 거 곡물 만든 에너지바를 집에서 만들어서 혼자 드시다가 그게 뭐야? 라고 물어봐서 주변에 나눠줬대요. 나눠줬더니 이거 맛있네. 이거 한번 만들어봐. 라고 했는데 식품을 만드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공장도 있어야 하고 제조하기엔 재료도 사야 하고 재료비도 들어가고 포장비도 들어가고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돈이 없으니 만들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분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물건을 만들어 보십시오라고 했더니 어떻게 하면 되냐고 해서 샘플을 하나 만드시고 그 샘플을 갖고 크라우드 펀딩 공모를 하는 거죠. 지금 나중에 정식으로 제품이 나오면 하나당 3만 원인데 지금 사시면 2만 원에 줄 테니 미리 구매하십시오. 그래서 그리고 구매가 완료가 되면 펀딩 완료가 되면 2달 뒤에 제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펀딩을 시작합니다. 지금 다음 달에 펀딩이 시작될 예정이고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이 3D 전동 칫솔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도 있지만 제작비, 생산비가 부족한 경우 미리 펀딩을 통해서 지금 펀딩하시면 싸게 될 테니 싸게 예약하시고 2달 뒤나 석 달 뒤에
좋은 제품을 싸게 받아보세요라고 하는 게 바로 리워드 펀딩이고요. 이렇게 진행을 해가지고 돈을 모읍니다. 이 지금 수지 전동 칫솔 같은 경우는 미리 펀딩하신 분이 74,000원 주고 칫솔 한 세트 살 수 있는데, 이렇게 펀딩하신 분들이 성공한 게 12,000%, 12,269%, 12,270% 정도가 성공했죠. 그래서 1억 2천의 돈을 모았어요. 1억 2,200만 원 정도의 돈을 모아서 이분한테 물건을 보내기 위해서 이 돈을 받은 걸 미리 받았으니까 이 돈을 갖고 생산을 해서 보냈겠죠. 당연히 이득은 남았을 거고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제품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 생산비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리워드, 보상형 펀딩을 하시면 됩니다. 보상형 펀딩, 리워드 펀딩은요, 법인이 아니라 상관없고요. 개인 사업자도 가능하고 심지어 개인도 가능합니다. 개인도. 최근에 어떤 분들이 생기냐면 아이디어만 가지고 리워드 펀딩을 통해서 물건을 만들어 파시는 분이 생겼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아는 디자이너는 디자인을 입힌 다이어리를 만들어 팔았어요. 일단 다이어리 하나 사가지고 껍데기를 디자인했죠. 디자인해서 샘플 하나 만들고 이런 걸 만들어 드릴게요. 원하시는 국가별 값해서 넣어서 만들 테니 펀딩할 때 나는 어느 나라 국기를 넣어서 만들어주세요. 어느 나라 어떤 디자인 넣어서 만들어주세요. 선택하시면 펀딩 완료되면 그 디자인이 입혀진 다이어리가 보내지는 거죠. 근데 이 친구가 디자이너인데 펀딩 목표 금액은 100만 원인가 200만 원이 했는데 목표 달성을 500% 정도 달성을 해가지고 한 2천만 원 정도의 돈을 모아서 제품 만들어 팔았고요. 지금은 이제 그 양산을 할 수 있는 그 시스템 갖춰서 쿠팡 같은 데 입점해서 물건을 팔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생산비가 없을 경우에 리워드형 펀딩을 통해서 제품을 만드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수익형에는 대출형이 있다고 했죠? 사실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돈이 필요하신 개인이나 개인 사업자들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모아진 돈을 갖고 대출을 받는 겁니다. 일종의 사채죠. 이 화면은 랜딧이라는 회사인데요. 랜딧이라는 회사는 그 소액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모아서 대출을 해줍니다. 어떤 누구한테 개인이나 개인 사업자에게 대출해주고 이자를 받겠죠. 이자를 받아서 그 펀딩에 참여한 투자자들에게 이자를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대출 이자와 투자자에게 나눠줄 이자와 플랫폼 사용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자가 적진 않아요. 그렇지만 은행권이나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사람들, 그런 분들은 이걸 통해서 대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흔히들 P2P 대출이라고 합니다. P2P 대출이라고 해서 이제 좀 이따 7, 8, A% 뭐 이런 회사들이 크라우드 펀딩에 돈을 모아서 그 돈을 시드머니에서 대부업을 진행하고 있죠. 최근에는 이것도 이제 이제 사금융회가 되고 이자가 이제 제한이 되다 보니 좀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로 할 이제 수익형의 주식형과 채권형이 있습니다. 채권형이라는 거는 회사가 회사채를 발행하면 그 회사채에 투자를 하는 거죠. 회사채를 발행한다는 얘기는 돈을 빌려준다는 얘기인데 빌려준 사람에게 나중에 이자를 주거나 하겠죠. 주로 어떤 곳들이 많이 하냐면 화면에 있는 것처럼 강서 달서 맥주라고 하는 맥주 프랜차이즈가 있어요. 이 프랜차이즈가 맥주 유통망을 확대하겠다. 매장을 하나 더 내겠다는 얘기죠. 매장을 하나 더 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펀딩을 요청했죠. 그래서 지금 보면 2억 5천 정도의 돈을 모아서 매장을 오픈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투자한 사람한테 무엇을 줄 것이냐? 밑에 보면 증권 발행 조건이 있죠. 연리 12%, 원리 1%, 그러니까 100만 원을 넣으면 연말에 12만 원 이자 돌려주는 거고, 만기가 3개월이니까 사실 연리 12%지만 만기 3개월이니까 3% 이자 받고 투자한 겁니다. 한 사람당 10만 원씩 투자할 수 있었고요. 이렇게 투자해서 10만 원씩 2억 5천이 모였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했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이자를 돌려받기 위해서 투자하는 방식을 채권형 펀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채권만 발행할 수 있느냐? 지분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주식 발행하는 거죠. 채권은 이자 주는 거고 주식을 발행하는 거는 주주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죠. 투자를 하면 주주로.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업체가 하나 있는데 그 100년이 200년이 넘은 집이죠. 영월에 강원도 영월에 조견당이라고 하는 고택이 있습니다. 고택을 갖고 있는데 고택이 오래되다 보니 다 쓰러져 가고 있겠죠. 근데 고택 주인분께서 제 멘티 기업인데 이 고택을 리모델링해서 한옥 호텔을 만들어 보겠다. 그러니까 우리 뭐 하얏트나 힐튼 같이 아주 우리 뭐 그 아주 엄청나게 큰 그런 호텔 만드는 게 아니고 한옥의 느낌을 그대로 살리는 숙박시설을 고급 숙박시설을 만들겠다는 거죠. 펀딩을 진행을 할 건데요. 펀딩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주주로 이제 펀딩에 참여하는 사람이 주주가 되는 거죠. 그분들은 지분을 줄 거고 그 지분을 갖고 뭐 그 이제 마치 그 한옥 체험법을 한옥을 즐길 수 있도록 주주가 되는 그 형태로 되는 건데 그 사례가 이겁니다. 맥주 사례가 많은데요. 사실 좀 전에 제가 상담했던 업체도 맥주 거품기를 만드는 회사였어요. 요즘 이제 그 혼자 사는 사람이 늘다 보니 혼자 맥주 마시려는 분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수제 맥주 만드는 업체인데 우리 회사에 주주가 되어 주세요라고 해서 돈을 모았는데 우리 회사 가치는 60억 정도 되는 회사고 한 주당 8,000원씩 해서 한 사람이 20만 원 정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모을 거고요. 근데 이거는 실패했어요. 지금 제가 화면을 캡처할 당시에 7일이 남아있는데 3,400만 원밖에 못 모았죠. 주식이 모여지면 이 사람들이 주주가 되는 거고 나중에 배당을 받겠죠. 근데 상환 전화 우선주로 발행했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배당이 필요 없고 그냥 돌려주세요라고 하면 돌려주는 그런 주소로 발행한 거죠. 그러니까 채권 발행하기 어렵고 이렇게 상환 전화 우선주로 발행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창업기업들은 이런 걸 많이 하죠. 반려동물 장례 도우미 서비스로 창업을 하겠습니다 했을 때 돈을 모집을 했습니다. 얼마를? 5천만 원을 모집했는데 5,300이 모였죠. 그래서 57명이 5천만 원을 투자해서 지분을 갖고 이 회사는 펀딩에 성공해서 5천만 원을 갖고 시드머니를 갖고 창업을 했겠죠. 뒤에서 나오겠지만 창업한 3년 이내의 법인이 크라우드 펀딩에서 5천만 원 투자 받으면 벤처기업도 되고요. 엔젤 매칭 펀드라고 해서 1.5배를 정부로부터 매칭 투자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나가고 있는 조건당이라는 회사도 이걸 하려고 하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A%라고 하는 대부업체입니다. 크라우드 펀딩에서 7억 원을 모았습니다. 7억 9천이 나왔는데 7억 원 이상이 7억까지 받았어요. 왜냐면 이때는 올해는 이제 한도가 늘어났지만 이 당시에는 한 업체가 1년 동안 최대 받을 수 있는 크라우드 펀딩 총액이 7억이었어요. 그래서 펀딩은 7억 9천이 됐지만 실제로 가져간 금액은 7억. 7억 9천 가져갔군요.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대출을 하고 있는 거죠. 시드머니로 해서 대출하고 이자를 받아서 투자자한테 이자를 배당해주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최근에 이제 프랜차이즈가 F&B라고 하죠. 요식업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매장을 늘릴 때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채권 발행을 많이 합니다. 여기는 이제 부산의 명물 마마된장이라는 음식점이고요. 여기가 종각에다가 매장 하나 오픈하려고 하는데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연리 10%로. 근데 1억 원 정도 모집이 돼서 펀딩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1억 원을 가지고 종각에 나오는 걸 총각에다가 매장을 오픈하는 거를 도움을 받았겠죠. 네. 최근에 이제 문화 작품을 만들거나 문화 행사에도 크라우드 펀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슨 전시회 같은 것도 많이 하지만 제일 많이 하는 게 영화죠. 영화 제작비를 크라우드 펀딩에서 펀딩을 받아서 영화 제작했습니다. 첫 대표적인 사례가 판도라라는 영화인데요. 이게 차승원이 나왔네. 하여튼 그랬으나 영화는 실패했죠. 그러나 일단 펀딩했습니다. 원래 투자라는 게 100% 성공하는 건 아니니까요. 펀딩을 했지만 아마 이 펀딩 하신 분들은 개봉일날 연예인들 직접 보면서 VIP 시사회에 초대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펀딩이 됐고 보통 영화들은 뭐 1,000만 관객 들면 이익을 더 나눠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옵션을 걸어서 펀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익 참가부 자체
회사가 이익을 내면 그 이익을 같이 더 배당받을 수 있는 이익 참가부 사채로 회사채를 발행해서 영화를 제작했습니다. 이런 식으로들 많이 합니다. 이거는 리워드 펀딩 사례고요. 디자이너가 만든 캐리어입니다. 가방을 만드는데 이거는 리워드인데 이거는 일반 개인 사업자가 만든 건데 이거는 모집 금액이 15억이 됐죠. 이 당시에는 이제 리워드로는 가장 최고액을 기록한 회사입니다. 15억의 그 매출을 올렸는데 사실 너무 갑자기 주문을 많이 받아서 생산에 차질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크라우드 펀딩 할 때 생산을 잘할 수 있는지도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회사에서 다 검증합니다. 요즘 애견용품이나 애견 관련 회사들이 돈을 많이 벌고 관심 많이 받고 있는데요. 반려동물 전용 드라이어와 하우스를 하나로 만든 두이 드라이 하우스. 예. 집안에 들어가면 말려주는 집이죠. 개집. 예. 이것도 펀딩을 받은 건데 2천만원 성공했습니다. 2천만원 성공했고 얘는 예. 리워드형입니다. 리워드. 물건을 미리 산 거죠.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누구나 샀겠죠. 네. 1000명 정도가 펀딩에 참여해서 2천만원 모아서 물건을 팔았습니다. 그럼 이런 펀딩을 누가 할 수 있냐? 리워드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도 할 수 있고요. 개인 사업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을 발행하거나 주식을 발행하는 그 수익형 펀딩은, 투자형 펀딩은 법인만 했습니다. 법인. 아까 스타트업만 된다고 했죠. 창업한 7년 이내에 상장하지 않은 회사만 할 수 있습니다. 창업 7년 이내에 비상장 주식회사는 가능합니다. 물론 7년이 넘었어도 벤처 확인을 받았거나 이너비즈로 확인을 받았거나 메인비즈나 사회적 기업이면 7년이 넘었어도 펀딩할 수 있습니다. 안 되는 업종도 있습니다. 금융업이나 보험업이나 부동산업이나 숙박업, 음식점, 무도장 이거는 안 되는데요. 그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옥체험업은 숙박업이 아닌가요? 거기는 왜 되냐면 상시 근로자가 20명이 넘거나 이게 공익 목적으로 사용되는 목적이면 진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부동산을 개발해서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 거야가 아니라 모든 이들이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을 오픈하겠어.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뭐 예전에 그 제주도에 가면 다자요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그 회사가 하는 게 뭐냐면 제주도에 빈집들을 갖다가 임대를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에어비앤비 같은 데 임대 주고 투자자들에게 임대 수익을 나눠주는 그런 회사인데 지금 펀딩을 3번인가를 성공해서 집을 3채인가 정도 리모델링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회사는 부동산이 안 되겠지만 공익형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까지는 크라우드 펀딩을 최대 모을 수 있는 돈이 1년에 최대 7억이었는데 올해부터는 크라우드 펀딩을 활성화시키려고 연간 최대 15억까지 숫자 가능합니다. 15억까지 모을 수 있으니까 한 번에 15억을 모을 수도 있고 3억씩 5번을 모을 수도 있고 5억씩 3번을 모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크라우드 펀딩은 이제 약간 플랫폼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와디즈에서 진행하면서 크라우드에 진행한다거나 동시에 여러 군데 진행할 수 없고 크라우드 펀딩하고 있는데 벤처 캐피탈하고 투자를 받는다거나 유사한 투자 계획을 할 수가 없습니다. 크라우드 펀딩 하는 동안은 그것만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어지겠죠. 그럼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R&D 컨설턴트잖아요. 그죠? R&D 컨설턴트라고 그러면 크라우드 펀딩과 R&D가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를 이제 알아야겠죠. 지금부터 이제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투자한 크라우드 펀딩을 받으면 R&D에서 더 많은 기회가 생겨요. 예를 들면 첫 번째 이겁니다.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 중에 크라우드 펀딩 연계형 기술 창업 지원 과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크라우드 펀딩에 성공한 업체가 창업성장 기술개발에 도전하면 그 이제 정부 출연금이 1억 5천이 아니라 최대 2억까지 가능합니다. 최대 2억까지. 크라우드 펀딩 성공 업체가 R&D 과제를 하시면 1억 5천이 2억까지로 가능하다는 거죠. 이제 밑에 있는 엔젤 매칭 투자라는 거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엔젤 매칭 매칭 펀드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엔젤 투자 매칭 펀드. 이건 뭐냐면 엔젤 투자자가 창업 초기 기업, 창업하는 3년 이내의 기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 정부가
매칭 투자를 해주는 건데, 투자한 사람이 뭐 일반 투자자, 개발 엔젤 투자면 투자 금액의 1배에서 이상, 전문 투자자면 2배에서 이상, 크라우드 펀딩을 하게 되면 엔젤 1.5배수, 전문 엔젤 2.5배수 이내에서 매칭 펀드 주는 겁니다. 대출도 아니고 그냥 주는 돈이죠. 3년 이내의 기업이 펀딩 받으면 심사를 통해서 매칭 투자 줍니다. 요거를 받고 싶어하는 분도 꽤 많이 있죠. 이거 최대 3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에서 1억 받고 1.5배 1억 5천 더 받으면 펀딩은 1억 받았지만 R&D를 매칭 투자로 1억 5천 또 받으니까 감지 않은 1억 5천 주는 이걸 왜 할까요? 정부는 엔젤 투자자가 활성화되길 바라고 크라우드 펀딩도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개인들이 막 투자에 많이 참여하기를 바라는 게 정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엔젤 투자 매칭 펀드라는 게 있고요. 이거를 바로 저희가 저희 협회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지혜가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 와디즈하고 제휴를 한 이유가 뭐냐면, 크라우드 펀딩을 성공한 업체들이 R&D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도와주겠다고 우리가 제휴를 한 거죠. 그러면 R&D만 도움이 되느냐? 저희가 하는 것 중에는 보증도 있죠. 크라우드 펀딩에서 이제 여기 보면 투자형 펀딩을 5천만 원 받았거나 리워딩 펀딩을 1,000만 이상 받으면 신보에서 보증료율을 우대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모든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이 다 되는 건 아니고 와디즈하고 신보하고 제휴가 된 거라서 와디즈에서 성공할 경우만 그렇습니다. 신보에서 보증서 받아서 대출받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크라우드 펀딩에서 이제 물건을 받으신 분, 이제 판매하셨거나 투자 받으신 업체들은 신보를 통해서 대출 받을 때도 좀 더 우대를 받습니다라는 게 이제 기회 중에 하나고요. 대출도 직접 해주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중진공이라고 하죠. 중소벤처진흥공단. 예. 중진공에 하면 대출 상품 중에 신시장 진출 지원 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주로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해외로부터 수출 계약서 받으면 수출 계약서 금액의 일부 80% 이내에서 기업당 20억까지 만기 1년으로 대출해주는 상품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자금인데요. 그 자금 내역을 보면 대출 한도당 한 기업당 연간 20억 원 이내에서 시설자금 20억 원 이내고 운전자금 5억 원 이내에서 대출해주는데 어떤 분들에 주냐면 크라우드 펀딩으로 투자 유치한 기업은 기업당 3억 원 이내에서 운전자금을 지원해줍니다. 어떻게? 중진공에서 직접 대출해주는 거죠. 대출받기 힘든 업체들이 있는데요. 크라우드 펀딩 성공하면 대출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을 하시는 분들 목표가 뭘까요? 상장하는 겁니다. 상장해서 이제 회장이 되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죠? 상장한다는 거는 우리 회사의 주식이 거래될 수 있게 만드는 거고 거래시장에 등록을 하는 건데 처음부터 코스닥에 갈 수는 없죠. 단계별로 이제 마이너리가 있고 메이저리가 있는 건데 이제 그 기업 주식 거래시장에 약간 3부 리그 같은 것이 바로 KSM이라고 코리아 스타트업 마켓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에 성공하면 KSM에 등록이 됩니다. 물론 여긴 거래량은 적고 거래 금액도 적지만 거래가 된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가는 곳이 바로 코넥스입니다. 2부 리그 같은 거죠. 코넥스에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성공한 업체는 특례 상장을 할 수 있습니다. 코넥스 직상장하는 건 되게 어렵거든요, 이게.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성공하면 여기 직상장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죠? 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좀 더 크면 코스닥 상장까지 갈 수 있겠죠? 네. 실제로 이제 모헤니 게라지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제 마치 정주영 회장이 외국의 자동차를 뜯어다가 시발택시라는 자동차를 만든 것처럼 외국에 있는 SUV를 가져다가 뜯어서 재개조해서 수제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였어요. 사실 자동차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약간 욕을 많이 먹었지만 자동차 매니아들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나만의 유니크한 자동차를 얻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 회사에 투자를 했고 이 회사가 작년에 크라우드 펀딩에서 3번을 성공했어요. 펀딩을 성공하면서 7억 원을 모집했죠. 작년에 7억이 최대였으니까 7억 원을 모집하고 올해는 추가 투자를 벤처 캐피탈로 받아서
지금 상장을 준비하고 한다는 기사 얼마 전에 본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상장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 처음부터 투자자를 찾아가기보다는 크라우드 펀딩에서 시장의 반응을 얻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펀딩이 가능한지를 알아봤고 어떤 사람들이 할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지를 알아야겠죠. 사실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 올라오는 딜은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딜이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알리고 투자를 모으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단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쉽게 모을 수 있고 쉽게 알릴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게 크라우드 펀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려야 하는 거죠. 어떻게 알려야 하냐면 펀딩이 오픈되기 전에 미리 홍보를 해야 합니다. 미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아까 영양바를 만드는 업체를 리워드 펀딩 할 거라고 했는데요. 그 목표 금액만큼 살 수 있는 사람들 미리 사전 섭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제 저녁에 저희가 미팅을 했습니다. 모여서 한 사람당 10개씩 한 100만원어치 살 수 있는 사람들을 100명만 미리 모아놓자. 한 달 안에. 오픈하자마자 뭐 1시간 이내에 그 100% 넘겨버리고 그 힘을 이어서 금액을 많이 받는 형태로 펀딩을 해보자. 그게 어제의 전략이었고요. 미리 이제 섭외를 하려면 누구를 모집할 것인지 타겟 리스트를 만드는 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크라우드 펀딩 회사에서도 예고편이 있습니다. 예고편. 갑자기 딱 사이트 딱 올라오면 그때부터 펀딩하는 건 너무 오래 걸리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미리 이제 크라우드 펀딩 회사의 이제 일종의 광고 기능이죠. 오픈 예정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다음 달부터 이것이 펀딩 올라올 겁니다. 미리 예고를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고를 올려주면 관심 있는 사람들 미리 이제 예약을 했다가 펀딩 올라오면 바로 이제 펀딩에 참여할 수 있는 형태의 기능을 갖고 있는 건데 이 오픈 예정이에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 펀딩에 성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고편을 잘 만드는, 그러니까 오픈 예정에 예고편 잘 만드는, 보통은 영상이죠. 영상을 잘 만들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미리 섭외를 하니까 어쨌든 우리는 바람을 잡아야 해요. 이게 이제 일반 군중을 대상으로 투자를 받는 거기 때문에 군중 심리를 이용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펀딩이 시작된 지 이틀 안에 35%를 달성해라, 최소. 그래야지 성공할 수 있다는 게 기본 룰입니다. 업계의 기본 룰이어서 모금 시작 3일 안에 요즘은 모금 시작 3일 안에 100% 달성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실제 필요한 돈은 2천만 원이지만 목표 금액을 한 100만 원만 만든다거나 목표 금액 한 500만 해서 빨리 성공시켜서 100% 넘겨서 성공 퍼센트 높이는 형태로 많이 하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결국은 이 모든 것을 크라우드 펀딩 회사가 해주는 게 아니고 업체가 직접 해야 하는 겁니다. 업체가 직접 업체 대표님들이 직접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적인 크라우드 펀딩은 당신의 노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이해되시죠?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뭔지 내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정확히 모르겠어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페이지를 기억하고 있다가 저한테 전화 주시거나 저한테 카톡을 주시거나 저한테 메일을 주셔야 되고 전문위원들 같은 경우는 저희 그룹에 쪽지를 주시면 언제든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34분. 2분 더 했어. 내 얼굴 안 나오잖아. 네, 아직 안 눌러서. 둘다 되셨고요. 한 4시에 시작하면 4시 1분입니다. 근데 온라인 누가 있어요? 온라인은 오늘 아직 신청하신 분 없으세요? 아무도 없는 거네요, 그죠? 네. 혼자 뜯어가면 되는구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찾아왔습니다. 박태준의 크라우드 펀딩과 R&D라는 주제의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맨날 하는 얘기지만 제 강의 들으신 분들이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크라우드 펀딩 누가 해요? 라고 물어보는 분 계시고 그거 참 좋은데 제가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라는 얘기를 하셔갖고 오늘은 제가 지금 컨설팅하고 있는 업체 중에 두 군데가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 그러면 크라우드 펀딩이 뭔지부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적절하게 제 업체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단 크라우드 펀딩이 뭔지 다 아시죠? 네. 오늘 강의 목표는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업체를 통해서 업체 로드맵을 그려줄 때 크라우드 펀딩의 장점을 설명하고 크라우드 펀딩을 적절하게 로드맵에 넣을 수 있도록 알려주시고 그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게 목표입니다. 네. 기업은요, 자금이 있어야 돌아갑니다. 그죠? 자금이 없으면 사망하는 거고, 자금이 없으면 영업도 못하고, 물건 생산도 못하죠. 서비스도 당연히 못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금 조달을 도와주고 있는 기업 아닌 전지도사라고 하는 정치자금 컨설팅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기업들이 필요한 자금에는요, 이제 돈을 많이 벌어서 쓰는 내부 자금, 외부에서 조달하는 외부 자금이 있는데, 외부 자금에는 우리가 하고 있는 정책금융이나 은행에서 빌려주는 간접금융이 있고요. 직접금융이라고 해서 주식을 발행하거나 채권을 발행해서 하는 직접금융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코스닥을 상장하거나 이제 코스피 상장하고 있는 상장한 기업들은 주식을 발행하거나 회사채 발행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일반 법인들은 쉽지 않아요. 상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주식을 발행한다고 돈을 투자하는 사람도 없을 거고 채권을 발행한다고 해서 채권을 인수해주는 분도 안 계십니다. 그런데 크라우드 펀딩을 이용하시면 이 직접 금융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금융을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크라우드 펀딩이란 뭐냐면 말 그대로 크라우드, 대중으로부터 소액을 모아서 기업에서 자금을 활용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대중이 자금을 모으는 게 펀딩이죠. 대중은 크라우드고 대중이 소액을 모아서 기업에게 돈을 주는 건데 창업 초기 기업, 3년 이내 기업이나 7년 이내 기업한테 자금을 대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대중들한테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걸 알려야 하는 그런 일을 해야 하고 그들로부터 돈을 공평하게 모으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줄 수 있는 연결해주는 무언가가 있어요. 연결해주는 플랫폼이 있어야 하고요. 그거를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제가 주로 강의하는 내용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인 와디즈라는 회사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중으로부터 돈을 모아서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일단은 이제 제가 대중한테 돈을 모아서 그 대가를 돈으로 주는 방법이 있고요. 제품을 주는 방식이 있고 만족도를 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수익형으로는 기부형, 만족을 주는 기부형과 제품을 주는 보상형, 그리고 수익형에는 대출 이자를 주는 대출형, 그리고 지분을 주는 지분 투자형 이렇게 네 가지의 종류로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하고 있고요. 각각에 따라 이제 할 수 있는 방식이 좀 달라요. 하나씩 예를 들어 볼게요. 요즘 세월호 사건에 다시 재수사하고 있어 난리가 났죠. 세월호 사건 때 아이들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던 김동수 씨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세월호에 이제 세월호에 의해서 물에 빠진 아이들 구하려고 열심히 했지만 그로 인해서 후유 장애를 입었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싶었는데 정부에선 보상해주지 않으니 국민들이 이분을 도와주자. 그래서 십시일반 돈을 모았어요. 그래서 돈을 모아서 이분에게 병원비를 기부금으로 전달했습니다. 이게 바로 기부형 크라우드 펀딩. 대중으로부터 만원씩, 10만원씩 모아가지고 약 877만원의 돈을 모아서 준 겁니다. 쓰라고.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어떤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사건에게 돈을 모아서 주는 방식이 기부형이죠. 연말 연시가 되면 이런 거 많이 나오죠. 이 기부형이 크라우드 펀딩의 첫 번째 종류고요. 보통은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보상형을 많이 하죠. 보상형은 뭐냐면 펀딩에 참여한 이제 투자자, 서포터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컨설팅하는 업체가 있는데 한옥이에요, 한옥. 한옥을 짓는데 한옥에다가 이제 펀딩을 하면 한옥 체험권을 줍니다. 한옥 호텔을 줄 테니 거기에 체험권을 미리 펀딩해서 구입하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요. 제가 지금 컨설팅하는 업체가 하나 있는데 일반 개인입니다. 개인. 업체가 개인이죠. 개인인데 우리 영양바라고 하죠. 영양바. 그 에너지바 같은 거 있죠. 에너지바 같은 거 국물 만든 에너지바를 집에서 만들어서 혼자 드시다가 그게 뭐야? 라고 물어봐서 주변에 나눠줬대요. 나눠줬더니 이거 맛있네. 이거 한번 만들어봐. 라고 했는데 식품을 만드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공장도 있어야 하고 제조하기엔 재료도 사야 하고 재료비도 들어가고 포장비도 들어가고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돈이 없으니 만들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분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물건을 만들어 보십시오라고 했더니 어떻게 하면 되냐고 해서 샘플을 하나 만드시고 그 샘플을 갖고 크라우드 펀딩 공모를 하는 거죠. 지금 나중에 정식으로 제품이 나오면 하나당 3만 원인데 지금 사시면 2만 원에 줄 테니 미리 구매하십시오. 그래서 그리고 구매가 완료가 되면 펀딩 완료가 되면 2달 뒤에 제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펀딩을 시작합니다. 지금 다음 달에 펀딩이 시작될 예정이고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이 3D 전동 칫솔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도 있지만 제작비, 생산비가 부족한 경우 미리 펀딩을 통해서 지금 펀딩하시면 싸게 될 테니 싸게 예약하시고 2달 뒤나 3달 뒤에 좋은 제품을 싸게 받아보세요 라고 하는 게 바로 리워드 펀딩이고요. 이렇게 진행을 해가지고 돈을 모읍니다. 이 지금 3D 전동 칫솔 같은 경우는 미리 펀딩하신 분이 74,000원 주고 칫솔 한 세트 살 수 있는데 이렇게 펀딩하신 분들이 성공한 게 12,000%, 12,269%, 12,270% 정도가 성공했죠. 그래서 1억 2천의 돈을 모았어요. 1억 2,200만 원 정도의 돈을 모아서 이분한테 물건을 보내기 위해서 이 돈을 받은 걸 미리 받았으니까 이 돈을 갖고 생산을 해서 보냈겠죠. 당연히 이득은 남았을 거고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제품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 생산비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리워드, 보상형 펀딩을 하시면 됩니다. 보상형 펀딩, 리워드 펀딩은요. 법인이 아니라 상관없고요. 개인 사업자도 가능하고 심지어 개인도 가능합니다. 개인도. 최근에 어떤 분들이 생기냐면 아이디어만 가지고 리워드 펀딩을 통해서 물건을 만들어 파시는 분이 생겼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아는 디자이너는 디자인을 입힌 다이어리를 만들어 팔았어요. 다이어리 하나 사가지고 껍데기를 디자인했죠. 디자인해서 샘플 하나 만들고 이런 걸 만들어 드릴게요. 원하시는 국가별 값해서 넣어서 만들 테니 펀딩할 때 나는 어느 나라 국기를 넣어서 만들어주세요. 어느 나라 어떤 디자인 넣어서 만들어주세요. 선택하시면 펀딩 완료되면 그 디자인이 입혀진 다이어리가 보내지는 거죠. 근데 이 친구가 디자이너인데 펀딩 목표 금액은 100만 원인가 200만 원이 했는데 목표 달성을 500% 정도 달성을 해가지고 한 2천만 원 정도의 돈을 모아서 제품 만들어 팔았고요. 지금은 이제 양산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갖춰서 쿠팡 같은 데 입점해서 물건을 팔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생산비가 없을 경우에 리워드형 펀딩을 통해서 제품을 만드신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수익형에는 대출형이 있다고 했죠? 사실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돈이 필요하신 개인이나 개인 사업자들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모아진 돈을 갖고 대출을 받는 겁니다. 일종의 사채죠. 이 화면은 랜딧이라는 회사인데요. 랜딧이라는 회사는
그 소액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모아서 대출을 해줍니다. 어떤 누구한테 개인이나 개인 사업자에게 대출해주고 이자를 받겠죠. 이자를 받아서 그 펀딩에 참여한 투자자들에게 이자를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대출 이자와 투자자에게 나눠줄 이자와 플랫폼 사용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자가 적진 않아요. 그렇지만 은행권이나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사람들, 그런 분들은 이걸 통해서 대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흔히들 P2P 대출이라고 합니다. P2P 대출이라고 해서 이제 좀 이따 7, 8, 뭐 A% 뭐 이런 회사들이 크라우드 펀딩에 돈을 모아서 그 돈을 시드머니에서 대부업을 진행하고 있죠. 최근에는 이것도 이제 이제 사금융이라 되고 이자가 이제 제한이 되다 보니 좀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로 할 이제 수익형의 주식형과 채권형이 있습니다. 채권형이라는 거는 회사가 회사채를 발행하면 그 회사채에 투자를 하는 거죠. 회사채를 발행한다는 얘기는 돈을 빌려준다는 얘기인데 빌려준 사람에게 나중에 이자를 주거나 하겠죠. 주로 어떤 곳들이 많이 하냐면 화면에 있는 것처럼 강서 달서 맥주라고 하는 맥주 프랜차이즈가 있어요. 이 프랜차이즈가 맥주 유통망을 확대하겠다. 매장을 하나 더 내겠다는 얘기죠. 매장을 하나 더 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합니다라고 펀딩을 요청했죠. 그래서 지금 보면 2억 5천 정도의 돈을 모아서 매장을 오픈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투자한 사람들 무엇을 줄 것이냐? 밑에 보면 증권 발행 조건이 있죠. 연리 12%, 원리 1%, 그러니까는 100만 원을 넣으면 연말에 12만 원 이자 돌려주는 거고, 만기가 3개월이니까 사실 연리 12%지만 만기 3개월이니까 3% 이자 받고 이제 투자한 겁니다. 한 사람당 10만 원씩 투자할 수 있었고요. 이렇게 투자해서 10만 원씩 2억 5천이 모였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했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이자를 돌려받기 위해서 투자하는 방식을 채권형 펀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채권만 발행할 수 있느냐? 지분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주식 발행하는 거죠. 채권은 이자 주는 거고 주식을 발행하는 거는 주주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죠. 투자를 하면 주주로.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업체가 하나 있는데 100년이, 200년이 넘은 집이죠. 강원도 영월에 조견당이라고 하는 고택이 있습니다. 고택을 갖고 있는데 고택이 오래되다 보니 다 쓰러져 가고 있겠죠. 근데 고택 주인분께서 제 멘티 기업인데 이 고택을 리모델링해서 한옥 호텔을 만들어 보겠다. 그러니까 우리 하얏트나 힐튼 같이 아주 아주 엄청나게 큰 그런 호텔 만드는 게 아니고 한옥의 느낌을 그대로 살리는 숙박시설을 고급 숙박시설을 만들겠다는 거죠. 펀딩을 진행을 할 건데요. 펀딩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주주로 이제 펀딩에 참여하는 사람이 주주가 되는 거죠. 그분들한테 지분을 줄 거고 그 지분을 갖고 이제 마치 한옥 체험법을 한옥을 즐길 수 있도록 주주가 되는 그 형태로 되는 건데 그 사례가 이겁니다. 맥주 사례가 많은데요. 사실 좀 전에 제가 상담했던 업체도 맥주 거품기를 만드는 회사였어요. 요즘 이제 혼자 사는 사람이 늘다 보니 혼자 맥주 마시려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제 맥주 만드는 업체인데 우리 회사에 주주가 되어 주세요 라고 해서 돈을 모았는데 우리 회사 가치는 60억 정도 되는 회사고 한 주당 8,000원씩 해서 한 사람이 20만 원 정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모을 거고요. 근데 이거는 실패했어요. 지금 제가 화면 캡처할 당시에 7일이 남아있는데 3,400만 원밖에 못 모았죠. 주식이 모여지면 이 사람들이 주주가 되는 거고 나중에 배당을 받겠죠. 근데 상환 전화 우선주로 발행했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배당이 필요 없고 그냥 돌려주세요라고 하면 돌려주는 그런 주소로 발행한 거죠. 그러니까 채권 발행하기 어렵고 이렇게 상환 전화 우선주로 발행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창업기업들은 이런 걸 많이 하죠. 반려동물 장례 도우미 서비스로 창업을 하겠습니다 했을 때 돈을 모집을 했습니다. 얼마를? 5천만 원을 모집했는데 5,300이 모였죠. 그래서 57명이 5천만 원을 투자해서 지분을 갖고 이 회사는 펀딩에 성공해서 5천만 원을 갖고 시드머니를 갖고 창업을 했겠죠.
이제 뒤에서 나오겠지만 창업한 3년 이내의 법인이 크라우드 펀딩에서 5천만 원 투자 받으면 벤처기업도 되고요. 엔젤 매칭 펀드라고 해서 1.5배를 정부로부터 매칭 투자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나가고 있는 그 조변당이라는 회사도 이걸 하려고 하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A%라고 하는 대부업체입니다. 크라우드 펀딩에서 7억 원을 모았습니다. 7억 9천이 나왔는데 7억 원 이상이 모여 7억까지 받았어요. 왜냐면 이때는 올해는 이제 한도가 늘어났지만 이 당시에는 한 업체가 1년 동안 최대 받을 수 있는 크라우드 펀딩 총액이 7억이었어요. 그래서 펀딩은 7억 9천이 됐지만 실제로 가져간 금액은 7억. 7억 9천 가져갔군요.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대출을 하고 있는 거죠. 시드머니로 해서 대출하고 이자를 받아서 투자자한테 이자를 배당해주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최근에 이제 프랜차이즈가 F&B라고 하죠. 요식업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매장을 늘릴 때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채권 발행 많이 합니다. 여기는 이제 부산의 명물 마마된장이라는 음식점이고요. 여기가 종각에다가 매장 하나 오픈하려고 하는데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연리 10%로. 근데 1억 원 정도가 모집이 돼서 펀딩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1억 원을 가지고 종각에 나오는 걸 총각에다가 매장을 오픈하는 거를 도움을 받았겠죠. 네. 최근에 이제 문화 작품을 만들거나 문화 행사에도 크라우드 펀딩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슨 전시회 같은 것도 많이 하지만 제일 많이 하는 게 영화죠. 영화 제작비를 크라우드 펀딩에서 펀딩 받아서 영화 제작했습니다. 첫 대표적인 사례가 판도라라는 영화인데요. 이게 차승원이 나왔네. 하여튼 그랬으나 영화는 실패했죠. 그러나 일단 펀딩했어. 원래 투자라는 게 100% 성공하는 건 아니니까요. 펀딩을 했지만 아마 이 펀딩 하신 분들은 개봉일날 연예인들 직접 보면서 VIP 시사회에 초대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펀딩이 됐고 보통 영화들은 뭐 1,000만 관객 들면 이익을 더 나눠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옵션을 걸어서 펀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익 참가부 사채, 회사가 이익을 내면 그 이익을 같이 더 배당받을 수 있는 이익 참가부 사채로 회사채를 발행해서 영화를 제작했습니다. 이런 식으로들 많이 합니다. 이거는 리워드 펀딩 사례고요. 디자이너가 만든 캐리어입니다. 가방을 만드는데 이거는 리워드인데 이거는 일반 개인 사업자가 만든 건데 이거는 모집 금액이 15억이 됐죠. 이 당시에는 이제 리워드로는 가장 최고액을 기록한 회사입니다. 15억의 매출을 올렸는데 사실 너무 갑자기 주문을 많이 받아서 생산에 차질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크라우드 펀딩 할 때 생산을 잘할 수 있는지도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회사에서 다 검증합니다. 요즘 애견용품이나 애견 관련 회사들이 돈을 많이 벌고 관심 많이 받고 있는데요. 반려동물 전용 드라이어와 하우스를 하나로 만든 두이 드라이어 하우스. 집안에 들어가면 말려주는 집이죠. 개집. 이것도 펀딩을 받은 건데 2천만원 성공했습니다. 2천만원 성공했고 얘는 리워드형입니다. 리워드. 물건을 미리 산 거죠.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누구나 샀겠죠. 1,000명 정도가 펀딩에 참여해서 2천만원 모아서 물건을 팔았습니다. 그럼 이런 펀딩을 누가 할 수 있냐? 리워드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도 할 수 있고요. 개인 사업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을 발행하거나 주식을 발행하는 그 수익형 펀딩은 투자형 펀딩은 법인만 했습니다. 법인. 아까 스타트업 기업만 된다고 했죠. 창업한 7년 이내에 상장하지 않은 회사만 할 수 있습니다. 창업 7년 이내에 비상장 주식회사는 가능합니다. 물론 7년이 넘었어도 벤처 확인을 받았거나 이너비즈를 확인을 받았거나 메인비즈나 사회적 기업이면 7년이 넘었어도 펀딩할 수 있습니다. 안 되는 업종도 있습니다. 금융업이나 보험업이나 부동산업이나 숙박업, 음식점, 무도장 이거는 안 되는데요. 그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옥체험업은 숙박업이 아닌가요? 거기는 왜 되냐면 상시 근로자가 20명이 넘거나 이게 공익 목적으로 사용되는 목적이면 진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부동산을 개발해서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 거야가 아니라 모든 이들이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을 오픈하겠어.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뭐 예전에 그 제주도에 가면 다자요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그 회사가 하는 게 뭐냐면 제주도에 빈집들을 갖다가 임대를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에어비앤비 같은 데 임대 주고 투자자들에게 임대 수익을 나눠주는 그런 회사인데 지금 펀딩을 3번인가를 성공해서 집을 3채인가 정도 리모델링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회사는 부동산이 안 되겠지만 공익형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까지는 크라우드 펀딩을 최대 모을 수 있는 돈이 1년에 최대 7억이었는데 올해부터는 크라우드 펀딩을 활성화시키려고 연간 최대 15억까지 숫자 가능합니다. 15억까지 모을 수 있으니까 한 번에 15억을 모을 수도 있고 3억씩 5번에 모을 수도 있고 5억씩 3번에 모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크라우드 펀딩은 이제 약간 플랫폼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와디즈에서 진행하면서 크라우드에 진행한다거나 동시에 여러 군데 진행할 수 없고 크라우드 펀딩하고 있는데 벤처 캐피탈하고 투자를 받는다거나 유사한 투자 계획을 할 수가 없습니다. 크라우드 펀딩 하는 동안은 그것만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어지겠죠. 그럼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R&D 컨설턴트잖아요. 그죠? R&D 컨설턴트라고 그러면 크라우드 펀딩과 R&D가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를 이제 알아야겠죠. 지금부터 이제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투자한 크라우드 펀딩을 받으면 R&D에서 더 많은 기회가 생겨요. 예를 들면 첫 번째 이겁니다.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 중에 크라우드 펀딩 연계형 기술 창업 지원 과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크라우드 펀딩에 성공한 업체가 창업성장 기술개발에 도전하면 그 이제 정부 출연금이 1억 5천이 아니라 최대 2억까지 가능합니다. 최대 2억까지. 크라우드 펀딩 성공 업체가 R&D 과제를 하시면 1억 5천이 2억까지로 가능하다는 거죠. 이제 밑에 있는 엔젤 매칭 투자라는 거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엔젤 매칭 투자, 매칭 펀드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엔젤 투자 매칭 펀드. 이건 뭐냐면, 엔젤 투자자가 창업 초기 기업, 창업하는 3년 이내의 기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 정부가 매칭 투자를 해주는 건데, 투자한 사람이, 뭐 일반 투자자, 개발 엔젤 투자면 투자 금액의 1배수 이상, 전문 투자자면 2배수 이상, 크라우드 펀딩을 하게 되면 엔젤 1.5배수, 전문 엔젤 2.5배수 이내에서 매칭 펀드 주는 겁니다. 대출도 아니고 그냥 주는 돈이죠. 3년 이내의 기업이 펀딩을 받으면 심사를 통해서 매칭 투자 줍니다. 요거를 받고 싶어하는 분도 꽤 많이 있죠. 이거 최대 3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에서 1억 받고 1.5배 1억 5천 더 받으면 펀딩은 1억 받았지만 R&D를 매칭 투자로 1억 5천 또 받으니까 감지 않은 1억 5천 주는 이걸 왜 할까요? 정부는 엔젤 투자자가 활성화되길 바라고 크라우드 펀딩도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개인들이 막 투자에 많이 참여하기를 바라는 게 정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엔젤 투자 매칭 펀드라는 게 있고요. 이거를 바로 저희가 저희 협회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지혜가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 와디즈하고 제휴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크라우드 펀딩을 성공한 업체들이 R&D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도와주겠다고 우리가 제휴를 한 거죠. 그러면 R&D만 도움이 되느냐? 저희가 하는 것 중에는 보증도 있죠. 크라우드 펀딩에서 이제 여기 보면 투자형 펀딩을 5천만 원 받았거나 리워드형 펀딩을 1,000만 원 이상 받으면 신보에서 보증료율을 우대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모든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이 다 되는 건 아니고 와디즈하고 신보가 제휴가 된 거라서 와디즈에서 성공할 경우만 그렇습니다. 신보에서 보증서 받아서 대출받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크라우드 펀딩에서 이제 물건을 받으신 분, 이제 판매하셨거나 투자 받으신 업체들은 신보를 통해서 대출받을 때도 좀 더 우대를 받습니다라는 게 이제 기회 중에 하나고요. 대출도 직접 해주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중진공이라고 하죠. 중소벤처진흥공단. 예. 중진공에 가면 대출 상품 중에 신시장 진출 지원 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주로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해외로부터 수출 계약서 받으면 수출 계약서 금액의 일부 80% 이내에서 기업당 20억까지
뭐 만기 1년으로 대출해주는 상품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자금인데요. 그 자금 내역을 보면 대출 한도당 한 기업당 연가 20억 원 이내에서 시설자금 20억 원 이내고 운전자금 5억 원 이내에서 대출해주는데 어떤 분들 주냐면 크라우드 펀딩으로 투자 유치한 기업은 기업당 3억 원 이내에서 운전자금을 지원해줍니다. 어떻게? 중진구에서 직접 대출해주는 거죠. 대출받기 힘든 업체들이 있는데요. 크라우드 펀딩 성공하면 대출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을 하시는 분들 목표가 뭘까요? 목표가 뭘까요? 상장하는 거예요, 상장. 상장해서 이제 회장이 되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죠? 상장한다는 거는 우리 회사의 주식이 거래될 수 있게 만드는 거고, 거래시장에 등록을 하는 건데, 처음부터 코스닥에 갈 수는 없죠. 단계별로 이제 마이너리가 있고 메이저리가 있는 건데, 이제 그 기업 주식 거래시장에 약간 3부 리그 같은 것이 바로 KSM이라고 코리아 스타트업 마켓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에 성공하면 KSM에 등록이 됩니다. 물론 여긴 거래량은 적고 거래 금액도 적지만 거래가 된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가는 곳이 바로 코넥스입니다. 2부 리그 같은 거죠. 코넥스에 투자한 크라우드 펀딩에 성공한 업체는 특례 상장을 할 수 있습니다. 코넥스 직상장하는 거 되게 어렵거든요, 이게. 투자한 크라우드 펀딩에 성공하면 여기 직상장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죠? 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좀 더 크면 코스닥 상장까지 갈 수 있겠죠? 네. 실제로 이제 모헤니 게라지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제 마치 정주영 회장이 외국의 자동차를 뜯어다가 시발택시라는 자동차를 만든 것처럼 외국에 있는 SUV를 가져다가 뜯어서 재개조해서 수제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였어요. 사실 자동차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약간 욕을 많이 먹었지만 자동차 매니아들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나만의 유니크한 자동차를 얻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 회사에 투자를 했고, 이 회사가 작년에 크라우드 펀딩에서 3번을 성공했어요. 펀딩을 성공하면서 7억 원을 모집했죠. 작년에 7억이 최대였으니까 7억 원을 모집하고 올해는 추가 투자를 벤처 캐피탈로 받아서 지금 상장을 준비하고 한다는 기사를 얼마 전에 본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상장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 처음부터 투자자를 찾아가기보다는 크라우드 펀딩에서 시장의 반응을 얻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펀딩이 가능한지를 알아봤고 어떤 사람들이 할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지를 알아야겠죠. 사실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 올라오는 딜은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딜이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알리고 투자를 모으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단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쉽게 모을 수 있고 쉽게 알릴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게 크라우드 펀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려야 하는 거죠. 어떻게 알려야 하냐면 펀딩이 오픈되기 전에 미리 홍보를 해야 합니다. 미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아까 영양바를 만든 업체를 리워드 펀딩 할 거라고 했는데요. 목표 금액만큼 살 수 있는 사람들 미리 사전 섭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제 저녁에 저희가 미팅을 했습니다. 모여서 한 사람당 10개씩 한 100만원어치 살 수 있는 사람들을 100명만 미리 모아놓자. 한 달 안에. 오픈하자마자 뭐 1시간 이내에 100% 넘겨버리고 그 힘을 이어서 금액을 많이 받는 형태로 펀딩을 해보자. 그게 어제의 전략이었고요. 미리 이제 섭외를 하려면 누구를 모집할 것인지 타겟 리스트를 만드는 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크라우드 펀딩 회사에서도 예고편이 있습니다. 예고편. 갑자기 딱 사이트 딱 올라오면 그때부터 펀딩하는 건 너무 오래 걸리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미리 이제 크라우드 펀딩 회사의 이제 일종의 광고 기능이죠. 오픈 예정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다음 달부터 이것이 펀딩 올라올 겁니다. 미리 예고를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고를 올려주면 관심 있는 사람들 미리 이제 예약을 했다가 펀딩 올라오면 바로 이제 펀딩에 참여할 수 있는 형태의 기능을 갖고 있는 건데 이 오픈 예정이에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 펀딩에 성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고편을 잘 만드는, 그러니까 오픈 예정에 예고편 잘 만드는, 보통은 영상이죠. 영상을 잘 만들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미리 섭외를 하니까 어쨌든 우리는 바람을 잡아야 해요. 이게 이제 일반 군중을 대상으로 투자를 받는 거기 때문에 군중 심리를 이용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펀딩이 시작된 지 이틀 안에 35%를 달성해라, 최소. 그래야지 성공할 수 있다는 게 기본 룰입니다. 업계의 기본 룰이어서
모금 시작 3일 안에, 요즘은 모금 시작 3일 안에 100% 달성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실제 필요한 돈은 2천만 원이지만, 목표 금액은 한 100만 원만 만든다거나, 목표 금액 한 500만 원에서 빨리 성공시켜서 100% 넘겨서 성공 퍼센트 높이는 형태로 많이 하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결국은 이 모든 것을 크라우드 펀딩 회사가 해주는 게 아니고, 업체가 직접 해야 하는 겁니다. 업체가 직접, 업체 대표님들이 직접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적인 크라우드 펀딩은 당신의 노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이해되시죠?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뭔지 내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정확히 모르겠어.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페이지를 기억하고 계다가 저한테 전화 주시거나, 저한테 카톡을 주시거나, 저한테 메일을 주셔야 되고, 전문위원들 같은 경우는 저희 그룹에 쪽지를 주시면 언제든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